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애프터 이펙트를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혹시 애프터 이펙트를 쓰면서 뭔가 기능은 되게 많은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부 상자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딱 거기서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혼돈 속에 아주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네, 바로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시스템을 떠받치는 건 딱 세 가지 기동입니다. 바로 구조, 시간, 그리고 자동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답답하게 툴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동인 구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강력한 정리도구 중 하나인 프리컴프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프리컴포지션. 이름 그대로예요. 프리, 미리 만드는 컴포지션, 구성이라는 거죠. 왜 미리 만드냐고요? 당연히 메인 타임라인을 아주 깔끔하고 또 관리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종의 부품을 미리 만들어 두는 셈이죠. 작업하다 보면 늘 궁금한 게 있죠. 왜 어떤 레이어에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다른 레이어에는 없을까요? 이게 그냥 랜덤이 아니에요. 애프터 이펙트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 레이어의 출신 성분에 대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프리컴프나 솔리드 레이어처럼 에펙 안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버튼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미지나 영상, 오디오 파일처럼 밖에서 가져온 파일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거라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버튼이 없는 거죠. 간단하죠? 이걸 주방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우리의 최종 결과물인 메인 컴프가 손님상에 나가는 근사한 요리라고 해보죠. 그럼 프리컴프는 뭘까요? 바로 필요한 재료들이 다 손질돼서 딱 묶여있는 밀키트 같은 거예요. 이 밀키트가 있으니까 요리사, 즉 우리는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최종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구조에 대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이죠. 근데 이 타임라인을 잘 보면요, 사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저 위쪽에 시간 눈금이 있는 타임밴드 있죠? 저건 이 프로젝트 전체가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실제 레이어 바들이 있는 오브젝트 밴드는요, 각각의 레이어, 즉 오브젝트가 그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사라질지 그 수명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파란색 막대, 플레이헤드, CTI, Current Time Indicator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키프레임을 찍든 레이어를 자르든 모든 일은 이 플레이헤드가 멈춰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재밌는 건 마커도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위쪽 타임밴드에 찍는 컴프 마커는 프로젝트 전체의 중요한 지점을 표시하죠. 예를 들면 음악 비트라던가 장면 전환 시점 같은 거요. 반면에 레이어바 즉 오브젝트 밴드에 직접 찍는 레이어 마커는 그 특정 레이어의 움직임에만 종속돼서 레이어를 옮기면 같이 따라다녀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구조와 시간을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둥인 자동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손으로 움직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규칙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과 애니메이션 자체를 설계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한테 이거 해 라고 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키프레임과 익스프레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특정 시간에 특정 값을 그냥 저장해 두는 거예요. 고정된 값이죠. 반면에 익스프레션은요, 값을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값을 계산하는 방법, 즉 규칙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이 과거의 기록이라면 익스프레션은 미래에도 계속 작동하는 살아있는 법칙인 셈입니다. 스크립트랑 익스프레션 둘 다 코드를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다시 주방 비유를 들어볼게요. 스크립트는 주방 보조한테
지금 당장 양파 100개 썰어놔 라고 시키는 일회성 명령과 같아요. 그 일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익스프레션은 수프가 끓기 시작하면 무조건 불을 줄여라 같은 지속적인 규칙입니다. 주방이 운영되는 내내 이 규칙은 살아있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응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오디오 파형을 시각화할 때 왜 꼭 솔리드 레이어가 필요할까요? 간단해요. 오디오 파일 자체에는 소리 데이터만 있지 눈에 보이는 픽셀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펌 효과가 오디오로 열심히 분석해서 데이터는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려낼 캔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 빈 캔버스, 즉 빈 접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솔리드 레이어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죠. 자, 이렇게 구조, 시간, 자동화라는 세 가지 기둥의 논리를 이해하고 결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이것저것 버튼만 누르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의 최첨단 자동화 주방을 지휘하는 헤드 셰프가 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의 작업 과정이 바로 이 자동화된 주방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첫째, 구조, 즉 프리컴프는 잘 준비된 밀키트고요. 둘째, 시간, 즉 타임라인은 재료를 언제 넣을지 결정하는 조리대입니다. 셋째, 넷째, 자동화인데 스크립트는 일회성 지시, 익스프레션은 항상 지켜야 할 레시피 규칙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각화가 필요한 순간엔 솔리드라는 빈 접시를 꺼내서 최종 결과물을 멋지게 담아내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 모든 기능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주방의 셰프입니다. 모든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게 됐죠. 이제 뭘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시스템적 사고는 단순히 작업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창의력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